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승부, 팩트 증금 승부, 트루맨 안희정 충남지사 편입니다. 지금 안희정 캠프 전략기 실장 맡고 계시는 안용진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영진, 제가 왜 이럽니까? 안희정 지사를 너무 하는가요? 의식하는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시사인 고재열 기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재열 기자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두 번째 키워드 들으시고 답변 주시고 그렇게 요거 질문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0069번님입니다. 저는 바른정당 당원입니다. 인간적으로 안희정 도지사도 좋아합니다. 만약 착착이 대선 출마하신다면 꼭 선택하고 싶은 인물인데요. 이번엔 너무 전력 다하시는 건 아닌지요. 자칫 제2의 안철수 후보님처럼 폭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차차기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듣고 답변 듣고 그다음에 고재열 기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민주화운동으로 파란만장한 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희정 지사가 주사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 청년의 경력도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안 지사님의 안보 관련된 발언을 보면 사드를 존중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예전 주사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우클릭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겨냥한 선거 전략인가요? 팩트 진검승부 두 번째 검증 키워드는 안보관. 주사파 전력 안희정 후보. 안보관에 변화가 있었나? 네, 저도 81학번인데요. 80학번들의 시작은 늘 이렇게 체류가스와 짱돌로 등장을 합니다. 주사파, 안보관이 어떻습니까? 신상검증을 해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청취자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일지 기자께서 안보관 검증하시죠. 안희정 후보를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차차기를 위해서 지금은 천천히 하라는 건 말이 안 맞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중학교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차차기도 있지요. 지금 차차기를 바라보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치꾼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희정이라고 하는 적토마가 작은 전쟁 큰 전쟁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뛰고 땀을 뻘뻘 흘려서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로 가고 있는 이 봄에 따뜻한 봄에 주사파 얘기를 들으니 참 남다릅니다. 예. 네, 그렇죠. 자, 고재열 기자 안보관 이제 검증해 주시죠. 예. 저도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만 또 그러십시오. 가면 예. 그 차차기 얘기를 나오는 건 오늘 20% 충격적인 좀 잔인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은 좀 그런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2012년 대선 때 열심히 안 도와줬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물론 합당한 비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어떤 그 대선 패배에 문재인 전 대표도 타격이 있었지만 안철수 전 대표도 제가 봤을 땐 타격이 있고 어떤 그런 비호감 정서가 있어서 그 뒤에 정치적인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그 유리천장 같은 그런 방어막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칭찬하셨다고 그러는데 안희정 지사가 질린다라고 어떤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부터서는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러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결집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면 나중에 안희정 지사를 배척할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차차기 어떤 덫이 되지도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차차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다른 얘기. 제가 먼저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보관과 관련해서 네. 젊은 시절 국가보안법,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선고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안희정은 주사파라고 지금 시민께서 말씀하셨고 그죠? 이 부분이 안희정의 안보관 이게 사람은 관이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했다면 변한 단초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사람이 그로부터 무려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합니다. 20대 막시스트가 아니면 그렇죠. 심장이 없는 놈. 그렇죠. 40대도 막시스트면 머리가 없는 놈. 이게 변절자에 대한 자기 변명일 수도 있지만은요. 안희정 후보가 20대 자기를 주장할 때 혁명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혁명가가 아니라 그 행정가,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려고 하는 리더로서의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세상도 봤고 그만큼 더 많은 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남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떤 도백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많은 도민들에게 박수받고 사랑받고 있는 네. 지도자면 검증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런 선거에서 이제 검증을 해본 적은 아직은 없으니까요. 근데 주요 후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전과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네. 좀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 대선 자금에 대한 그런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저게 이제 당내 선거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해명하고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실제 본선 후보가 돼서 검증의 칼날이 올 때는 이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저 정도 해명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안희정 캠프에 결합하기 전이죠. 예. 안희정 후보가 최성 후보가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동지로서 그럴 줄 몰랐다면서 화를 버럭 약간 이제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필요 뭐 있냐. 1000번을 반성하라고 그러면 1001번을 반성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재벌에게 어쨌든 정경유착의 어떤 그 고리를 끊는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정치개혁 제안 이런 게 해오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저 같은 없는 사람도 어떤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건 정말 다행스럽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것은 잘못이었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동지니까 세게 하지 말아라. 혹은 누구니까 이런 거 없이요. 1000번을 사죄를 요구하면 저는 1001번을 하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우클릭을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를 켜고 이제 지금 좌회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우측 깜빡이 킨 상황이어서 안보관을 좀 검증하기에는 좀 어폐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살아온 과정에서 그러니까 혁명가로 살고 그 뒤에 정치가로 살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엄격하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까지의 과정도 보면은 네. 우리 평범한 월급쟁이들 네. 그리고 평범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경험들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면은 안희정 이 지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정치 영역이 아닌 데서 돈을 벌어본 기억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기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사회이사를 했던 경력이 있고, 그리고 또 장수천이나 이제 그런 정도, 그 정도 해서는 그래서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이 10년 안식월 이렇게 준다는 그런 얘기가, 이게 현실을 모르니까 이런 정도의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관에서 생활관에서 경제관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은 단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복잡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스러운 면은 말도 못하죠. 당장 저처럼 이렇게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값 올리는 거 보고 어이없어 하는 거 대출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4학년짜리 아이들 키우면서 겪고 있는 고민과 고통, 힘듦 이런 것들은 다 겪고 있는 일인데 그걸 혹시 모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안희정 후보가
정치에 일찍이 들어와서 보좌관 역할을 하고 그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도 생활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로 정치자금법 문제로 감옥을 다녀오고 나서 실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딜 가면 그게 더 큰 문제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래서 오히려 더 고통받고 더 힘든 공간에 있었던 것을 당원들이나 주민이나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지사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우리 서민들의 삶을 모르니까 10년 안식제 그런 거 얘기하지 얘기하셨는데 그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98년, 2000년쯤에 우리 지금 주 5일제 도입했잖아요. 예. 그거 처음에 제가 그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그거 제안하고 주장했을 때, 야, 저 빨갱이니까 저런 얘기한다고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제도가 완전히 안착돼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반공일, 반만 노는 토요일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단어가 사라질 정도로 안착화됐잖아요. 그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우리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처음 제안하는 건 누구예요? 생각이 조금 단순해져 있는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안 지사가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늘 제가 이 팩트 진금 승부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을 갖다가 2시간 다 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시간 제약이 있어서 바로 세 번째 검증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의 공약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의 공약엔 숫자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생이자 취업 준비생입니다. 주변에 대학 졸업하고도 저처럼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후보 공약을 보니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호하기만 합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안희정 후보님의 공약은 정확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해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트 진검 승부 세 번째 검증 키워드 공약. 안희정 공약에는 숫자가 없다? 네, 1090번님 안희정 후보 응원하는 시민입니다. 같은 당이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거침없이 질문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소신 있게 나가주세요. 0842번님 매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는 안 후보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여론 신경 쓰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790번님은 안 후보님 중도성 많이 띄고 있는데 과거 강성적 면은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행보에 대한 정리는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재열 기자 마지막 검증 내용 공약 숫자가 없다 질문해 주시죠. 네. 공약의 구체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정치부 기자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좌표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공약 부분은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공약 벼락치기를 많이 한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쏟아내는 것 같긴 한데 아까 2부에 조금 이어가지고 이제 경제에서 국가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우리 가장 지금 시급한 국가 경제적 현안이 중국의 경제 제재지 않습니까? 사드 매치 때문에. 그런데 이 안희정 지사는 중국보다 미국을 먼저 가겠다라고 지금 달래도 시원찮은데 이런 이제 얘기라고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해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사방팔방 움직여야죠. 뭐. 네. 논란을 불었는데 일단 지금 이 우리한테 가장 이 중요한 현안부터 안희정 지사가 당선되면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진 의원 말씀대로라면 네. 연정을 하면 한 분은 미국, 한 분은 중국, 한 분은 일본 뭐 다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사드 문제를 푸는데 미국 가는 것이 그러니까 꼬이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진단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서 시작된 건데요. 또 재미있는 건 외교가의 이제 평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내에 올라간 것 때문에 미국
경계가 발칵 뒤집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아주 세게 압력이 들어왔고요. 미국이 새로 재편하려고 그러는 한미일 군사동맹, 다시 말해서 미일 중심의 군사동맹,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거기에 하위 파트너를 올래 말래 되게 압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좀 사드를 물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의심, 군사동맹 유지나 혹은 대중국 봉쇄 전략과 관련된 미국이 갖고 있는 뭐 전략적 의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우선하는 것이 이 사드 문제 푸는데 핵심 키워드일 수는 있어요. 접근 방법이 조금씩 우리가 다른데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었죠. 공약의 구체성 그 얘기했었죠. 그런데 어제 한겨레 20일이라고 하는 이제 주간지 우리 고재일 기자의 이제 경쟁지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경쟁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거기 그 기사에는 안희정 후보의 정책 홈페이지에 1등으로 뽑아놨어요. 시사인에서 뽑았던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 나중에 해서 하시고 어쨌든 그럴 정도로 정책적인 일목요연함은 정리가 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숫자가 없다. 요 얘기가 혹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로 이제 다가올까 봐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엄청난 이제 문제였던 게 이제 81만 개 공공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고 했었던 문재인 후보의 이제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의 평균에 맞춰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나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만 들어갈 비용 41조 원을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두고두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나친 구체성이 이런 문제에도 후과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숫자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림과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지금 더 필요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정책 벼락치기냐라고 지적을 하는 데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었던 대연정 선의 이 발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텝이 많이 엉켰습니다. 이제 뭐 전략기획실장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텝이 꼬이거나 이제 일정 표가 꼬이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 검증은 747, 474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는 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안희정 지사가 15만 개 얘기했었죠. 그거는 지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때 내놨던 14만 개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이렇게 이어받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어간다라고 쓰고 이건 묻어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구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준비됐느냐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2012년과 지금의 이제 가장 대비되는 경우가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어떤 구체성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언론인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방송사 토론할 때 이제 언론사 노조에서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지나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이게 근본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했는데 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지나가면서 그냥 어떤 일로 시위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인사치레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사회 이슈에 대한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중요한 이슈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좀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그런. 박윤진 의원님 달변 가시니까 3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령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각 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말씀드리면 어디는 사장이 문제고 어디는 제도가 문제고 어디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그걸 다시 파악하고 물어보고 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 얘기를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 지지 호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겨우 턱걸이 2등 이렇게 했다고 지금 고재일 기자 계속 구박을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음엔 이제 충남이 있고 저희가 영남에서도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더 중요한 건 150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수도권
이런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선방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바랬던 55까지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결선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희정의 진심 그리고 안희정 캠프의 강한 캠프로의 전환, 센 희정으로의 이제 탈바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점점 더 대통령으로서의 안희정에 대한 신뢰를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진 의원을 선거 전략기획실장, 캠프 전략기획실장으로 늦게 데려간 게 가장 큰 패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안희정 캠프 전략기획실장 맡고 계신 박영진 의원 모시고 또 고재열 기자와 함께 안희정 예비후보 검증해봤습니다. 다음 목요일에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순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곽수종 검색하시면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신동희, 김승희, 진행의 곽순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